네, 안녕하십니까. 전자점 지식방송 UTV 진행 맡고 있는 GPD 고성입니다. 오늘은 차세대 네트워크 보안이라는 주제로 IBM콜의 김영차 형님 게스트를 모시고 지금부터 1시간 동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김 차장님은 여전히 멋진 이제 코스염을 기르신 분. 네, 여러분 기억나실 분 계시지만 아까 물어보니까요. 3일에 한 번씩 코스염을 정리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그 내년도에 한번 코스염 한번 길러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예, 뭐 길러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시장의 반응이라든지 뭐. 사실 예 길러 보시면요, 예, 네. 그 안 좋은 점도 있는데 네. 일단은 다른 분들한테 이제 저를 좀 어필할 때 다른 분들이 이제 코스염 때문에 많이 이제 알아보시는 그렇죠.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요. 예, 도움이 되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코스염만 기르고 실력이 없으면 그거 안 좋을 텐데 코스염도 기르면서 실력이 있으니까 확실히 기억할 것 같아요. 그죠?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차장님 그 전문가로서 그 올해 상반기에 어떤 주요한 어떤 보안의 어떤 트렌드랄까 그런 게 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말씀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그 저희 IBM에서는 매년 그 연간 보고서라는 부분도 발표를 하고 있고요. 또 네. 상반기, 하반기 또 그 반기별로 보고서도 내놓고 있는데요. 2012년 그 상반기 주요 보안 트렌드를 살펴보시면요. 네. 일단은 그 차트에서 다 보고 계시겠지만 인터넷 보안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면이죠. 네. 예, 그래서 기업들이 앞다퉈서 어떤 이제 그 패치에 대한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그런 거하고 맞물려서 뭐 모바일에 대한 취약점들이 작년까지 많이 증가를 하다가 네. 올 상반기 들어서 다소 이제 주춤한 예, 그런 소강 상태를 보이는 경우도 있고요. 또 PDF 공격에 대한 부분들도 최근에 많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네. 작년에 이제 어도비사에서 PDF 공격을 차단할 수 있는 샌드박스라고 하는 이제 기술을 내놓으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그런 공격에 대한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고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PDF 공격이 어떤 건가요? 실제로 이제 PDF 파일 내에다가 네. 예, 악성 코드를 같이 심어서요. 아. 예, 그래서 이제 사용자가 이제 사용자에게 이제 그런 정상적인 형태의 PDF를 보내게 되면 사용자는 이제 정상적인 PDF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열게 되면 사용자도 모르게 어떤 이제 네. 뭐 악성 코드에 감염이 된다거나 하는 네, 이제 그런 네. 공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 반면에 또 새로운 공격에 대한 활동들도 계속해서 또 새롭게 또 나타나고 있는 추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술들, 그래서 네. 기존의 뭐 IPS나 백신들을 우회하려고 하는 난독화 관련된 그런 기술들을 사용을 해서 우회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공격이 나오고 있고요. 또 아이러니하게 지금 방금 전에 제가 그 보안 강화되고 있다는 부분에서 이제 PDF 공격이 차단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오늘 또 기사 나온 거 보니까 그 어도비사의 그 샌드박스 기술을 우회하는 또 공격이 예, 또 제로데이 어택으로 나왔다라고 하는 예, 그런 기사도 봤는데요. 네. 예, 이렇듯 예, 새로운 어떤 그런 막고자 하는 그런 방패의 기술들을 계속 예, 우회하고자 하는 그런 기술들이 새로운 공격 형태로 계속 나오고 있고요. 또 기존에 이제 윈도우즈 기반의 어떤 그런 취약점들에 대한 부분들도 최근에는 이제 그 맥 쪽으로도 많이 네.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맥이란 원래 보안이 상당히 강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예. 소스 자체가 공개되어 있지 않고 네. 또 예, 뭐 여러 가지 기존에 또 이제 맥이라는 부분들은 또 특정 사용자 부분들 그렇죠. 예. 그런 위주로만 맞아요. 많이 사용을 하셔서 사실 저부터 맥을 쓰니까 얼마 사용량이 많아진 거니까 예, 안 쓰다가. 맞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많이 예. 사용자들이 늘어나면서 이제 이런 맥 쪽으로도 어떤 자바 취약성을 이용한 그런 APT 공격들에 대한 네. 그런 시도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또 마찬가지로 이제 이전부터 많이 활성화됐던 인젝션 관련된 공격이라든가 크로스 사이트 관련된 공격들 역시 크게 성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그 상반기 이제 주요 도전 과제로 나온 부분들이 이제 패스워드에 대한 보안, 또 뭐 BYOD 관련된 부분들, 또 APT 관련된 대응 부분들 이런 게 나와 있는데요. 특히 패스워드 보안 관련된 부분들은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네.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들, 뭐 아이디, 뭐 패스워드, 이메일 주소 이런 부분에 유출들이 많다 보니까 다시 한번 이제 개인에 대한 패스워드에 대한 보안 부분들을 강화해야 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실상 보면 개인의 뭐 이메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제 외부에 노출이 된데도 불구하고 네. 여전히 이전 패스워드를 그대로 사용하신다고 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여기 보면 오른쪽에 이제 IBM 엑스포스 이게 연구소 예, 이름이죠? 보안 예, 연구소. 맞습니다. 예. 네. 이 연구소 좀 뭐
어떤 연구소인지 한번 좀 이 예. 연구소에서 이런 것이 다 이제 리서치에 나오는 결과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네. 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IBM의 그 엑스포스라고 하는 연구소는요, 전 세계 일단은 9개 거점에서 이제 매일 하는 일이 밥 먹고 네. 취약점만 분석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 백신 회사처럼 백신에 대한 분석이라기보다는 네. 백신보다는 실제 OS나 아니면 어플리케이션의 취약점에 대한 부분들을 연구하는 네. 그런 R&D 연구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음. 이런 연구소가 연구를 할 수 있는 근간에는 IBM의 그 보안 글로벌 인프라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미 이제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뭐 관제 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하고 있지 않지만 이제 글로벌하게는 이제 그 전 세계 그 보안 관제 서비스를 리딩하고 있는 보안 업체인데요. 네. 전 세계 지금 현재 10개 글로벌 그 SOC라고 한 보안 관제 센터를 가지고 있고요. 거기에서 매일같이 나오는 약 한 130억 개 이상의 이벤트에 대한 부분들을 네. 분석을 하고 있고요. 네. 거기에서 나오는 그런 다양한 그런 정보들을 가지고 실제 어. 리서치 부분에 있는 엑스포스 R&D 연구소가 연구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연구소에서 이런 걸 다 분석해 가지고 여기는 UA 사이트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뭐 어떤 가이드라인을 또 설정해 준 실시간으로 설정해 주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이제 엑스포스 R&D 연구소가 단순하게 이제 이런 인프라를 가지고 있고 리서치하는 데 끝나지 않고요. 네. 여기에 나온 그 인프라를 바탕으로 한 리서치의 결과를 실제 테크놀로지화해서 제품에 녹여서 예, 거기에 대한 밸류들을 고객분들한테 이제 제공을 해드리고 있다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우리가 이따가 자세하게 알아볼 예, 이게 보안 어플라이언스 관련된 것도 이거와 또 연계가 되겠죠. 예, 맞습니다. 예. 근데 어떻게 보면 이런 것도 여기도 나왔지만 어떻게 보면 요즘 이제 빅데이터란 말이 많이 나오는데 예. 어떻게 보면 이 보안 관련돼 가지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빅데이터를 핸들링하는 회사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특히 이제 여러 가지 취약점 관련된 정보들뿐만 아니라 여기 장표에 나와 있는 부분들은 이제 웹 관련된 그런 데이터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뭐 웹하면 이제 웹의 대명사인 구글이 예, 가장 많은 이제 이런 데이터를 보유한 회사 중에 하나고요. 네. 그 다음으로 이제 뭐 IBM이나 아니면 MS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전 세계에 그 어떤 웹 관련된 정보들을 수집하는 크롤링이라고 하는 네. 그런 에이전트를 심어놓고요. 전 세계에서 나오는 다양한 어떤 그런 그 웹사이트라든가 거기에 대한 이미지, 네. 거기에 첨부된 뭐 문서들 이런 것들을 실제 자동화해서 분석하는 그런 기술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예, 매일마다 새로운 네. 정보들을 업데이트하고 관리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글 다음으로. 예. 대단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가지고 지금 이런 연구소에서 계속해서 이런 도표 같은 것들을 이제 계속 발표하는 것 같은데 여기서 보면 이제 이거 사실 이 장표 하나 갖고도 우리가 1시간 떠들 수 있어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오늘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 여기서 특히 이제 APT에서 좀 자세하게 한번 좀 요새 어떤 APT가 무엇이고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예. 아마도 뭐 APT라고 하는 부분은 최근 뭐 워낙 핫 이슈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미 많이 들으셔서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뭐 정리한 차원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이제 최근에 이제 공격이라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예전 공격이라고 하면 뭐 특정 타겟이 없이 뭐 그냥 무작위 성격으로 공격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일반적인 이제 공격의 형태였다고 하면 최근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벗어나서요. 타겟을 정하고 실제 타겟에 어떤 뭐 중요 핵심 정보를 유추해내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굉장히 슬로우하게 천천히 최종 타겟에 접근하는 그런 공격의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PT라고 약자를 가지고 이제 간략한 설명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어드밴스해서 나와 있는 부분처럼 보고되지 않은 그런 취약점들 관련된 부분들을 공격 익스플로이트로 만들어서 공격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고요. 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뭐 단시간에 일회성 공격이 아니라 수개월에서 수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공격을 하는 그런 공격의 형태를 띠고 있고요. 또 무작위 공격이 아닌 타겟을 정하고 그 타겟에 점진적으로 접근해서 정보를 이제 탈취해가는 그런 형태의 공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지금 이런 APT가 뭐 이렇게 반짝 유행처럼 하다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것이 앞으로 점점 더 지속성을 갖고 또 확산되리라고 보시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APT라는 공격은 복합적인 여러 가지 그런 공격들에 대한 유형들을 포괄을 하고 있는데요.
예, 이런 그 APT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이제 일회성으로 이제 뭐 한번 이렇게 나왔다가 없어지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APT 공격은 뭐 다음 아마 차트에도 나오겠지만 네네. 실제로 여러 뭐 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네. 또 뭐 정부 실제로 뭐 군 관련된 여러 가지 이게 다 기관들. 우리나라 기사들이죠, 다. 예, 우리나라 그 기사에서 제가 일부 APT 관련된 부분들을 발췌해 본 건데요. 이런 미디어에서 바라보는 이제 APT와 같이 실제적으로 이제 어떤 일시적인 그런 공격의 형태는 아닌 것 같고요. 예, 계속적인 이런 APT 공격들이 확산돼 가고 점점 이제 네. 메인스트림으로 자리를 잡아갈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 여기 뭐 시청하신 분들이야 뭐 해커들이 시청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 여기는 이제 뭔가 방어하려는 분들이 이거 시청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지만 우리가 방어를 하려면 공격하는 사람은 과연 어떤 관점을 볼까? 그걸 우리가 그런 관점 한번 알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APT를 하려는 그런 어떤 집단이니까 그런 사람들은 과연 어떤 관점을 볼 건지 그거 좀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APT 공격의 유형은 뭐 굉장히 다양할 수 있고 뭐 또 여러 가지 공격 방법들이 있겠지만 전형적이면서도 APT 공격의 가장 초기 단계에서 이제 많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일단은 목표 대상을 설정을 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APT 공격이 몇몇 뭐 개인이 하는 어떤 해커들이 하는 그런 공격이라기보다는 뒤에 검은 손에 그런 스폰서들이 있다라고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사례로 뭐 스터스넷이나 이런 여러 가지 스터스넷 같은 경우는 이란 원전을 공격한 사례였는데요. 그 배후로 미국을 지목하기도 하고 있고요. 뭐 이스라엘을 지목하기도 하고 있고요. 그런 것처럼 특정 뭐 스폰서가 되는 그런 뒤에 이제 뭐 목표 대상을 설정하기 위한 스폰서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 결국은 이제 그런 스폰서들을 통해서 목표 대상이 설정이 되면요. 그 실제 이제 대상을 타겟팅해서 대상에 접근하기 위한 여러 정보들을 최근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그 웹 관련된 정보들을 통해서 신상 털기를 일종의 하는 거죠. 그래서 뭐 그 회사의 웹사이트라든가 구글링을 통한다든가 여러 가지 뉴스를 통해서 그 회사에 누가 근무하고 있는지 그 사람들의 실제 직책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정보들 다양한 정보들을 파악을 하는 거고요. 또 여러 가지 또 소셜 미디어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뭐 이런 뭐 링크드인, 페이스북, 트위터 이런 것들은 뭐 대부분 뭐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하고 계신데요. 이런 프로파일 검색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제 타겟팅된 어떤 그 목표에 대한 접근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그 거점을 확보하기 위해서 중간중간에 거점이 되는 사람들에 대한 부분들을 일종의 연결고리를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공격을 할 때 최종 목표에 대한 그런 타겟을 한 번에 공격하는 게 아니고요. 중간중간 거점을 공격해서 점진적으로 나아가는 그런 형태를 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소셜 미디어들도 그런 어택 공격의 하나의 그런 사용하기 위한 그런 도구로 쓰이고 있고요. 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최종 목표와 과연 최종 목표가 되는 그 기밀 정보를 다루고 있는 사람, 그 사람들과 누가 이렇게 연관되어 있는지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계속적으로 이제 이런 다양한 어떤 그런 검색 도구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보들이 파악이 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제가 그러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해커가 뭐 APT 공격을 위해서 어떤 기업의 뭐 CTO에 대한 뭐 공격을 하겠다라고 CTO에 예를 들면 뭐 특정 CTO가 접근할 수 있는 어떤 중요 데이터를 빼놓겠다고 한다면 CTO를 바로 공격하는 게 아니라 CTO의 인맥들을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가장 이제 뭐 하단에 있는 뭐 CTO와 연관된 뭐 사용자에 대한 뭐 그 맞춤화된 이제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뭐 PDF 관련된 어떤 그런 취약점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소셜 미디어를 활용한 어떤 다양한 그런 취약점 관련된 부분들을 악용을 해서요. 뭐 가장을 해서 어떤 뭐 이제 악성 코드를 심어서 이제 메일을 보낸다던가 하는 방식으로 이제 가장 밑단에 있는 이제 사용자들에 대한 공격을 해서 성공을 하게 되면 점진적으로 이제 한 단계 올라가면서 최종 목적지까지 이제 가게 되는 그런 공격의 형태를 띠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게 지금 말씀 들어보면 이게 꼭 거의 뭐 테러도 상당한 큰 규모의 테러, 그다음에 전쟁 준비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맞습니다. APT라는 공격이 실제 이제 그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특정 기업의 정보를 빼내는 것뿐만 아니라
뭐 아까 말씀드린 스톡스넷이라고 하는 이런 원전을 공격하는 이런 부분들 또는 실제 뭐 예를 들면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네. 사이버전을 위해서 실제 뭐 미국의 어떤 특정 국방성의 어떤 뭐 자료들을 빼내오기 위한 네. 뭐 그런데 뭐 쓰인다던가 하는 이런 다양한 형태의 APT 공격들을 뛸 수 있기 때문에 예, 마치 이제 사이버전 또는 뭐 네. 이제 전쟁을 위한 테러를 위한 그런 준비들처럼 예, 실제로 준비되고 행해진다고 근데 보시면 이렇게 치밀하게 준비하면 이게 그 개인이나 그것이 과연 막을 수가 있을까요? 이게 치밀하게 그 준비해서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앞서 미디어에 보신 것처럼 네. 실제로 이제 이런 타겟팅화된 공격들에 대한 부분들은 거의 99.9% 예,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당했는데 당한 거를 빨리 감지하고 뭔가 빨리 리커버리하는 게 중요한 겁니까, 그러면? 당하기 전에 네. 이제 최대한 이제 보안 레벨을 끌어올려서 아. 예, 당하지 않도록 하는 네. 부분도 중요할 것 같고요. 근데 네.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100% 보완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없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빨리 감지를 하고 예, 탐지해서 막을 수 있는 이제 네. 그런 부분들도 갖춰줘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뭔가 이게 APT 관련돼 가지고 영화나 미드가 나올 것 같아요. 예. 사실상 이거 이 APT 관련된 뭐 비슷한 영화들은 실제 나온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그 다이하드 4 같은 경우에도 다이아드 4가 예. 실제로 이제 사실 이런 APT하고 이제 유사한 그런 이제 형태의 공격에 대한 부분들을 영화한 부분이 있고요. 네. 자, APT 공격 사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외국에 나와 있는 이제 그런 뭐 자료를 인용해 본 사례인데요. 네. 뭐 중간에 보시면 이제 스톡스넷에 대한 부분도 나와 있습니다. 네네. 예, 그래서 제로데이 공격을 네. 악용을 한 그런 부분도 있는데 실제로 대부분들이 이런 소셜 엔지니어링 관련된 그런 기법들, 사회공학 기법을 통해서 뭐 사용자들에게 정상적인 그런 부분들을 가장해서 뭔가 네. 악성 코드를 씹는 방법들로 많이 이제 이런 APT 공격에 초기 발단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됐다라는 거고요. 네. 예, 그래서 대부분 이제 소셜 미디어를 관련된 부분들로 사용됐고 제로데이 공격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이제 그런 공격들의 방법 중에 하나로 이제 됐다라고 하는 그런 장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소셜 미디어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요즘 살면서 또 스마트폰도 많이 확산되고 있고 이런 여기 나와 있는 여러 이 중에서 뭐 한두 가지로 전혀 안 쓰는 사람 과연 시청자 중에서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이 중에서 하나도 안 쓴다 나는. 그렇죠. 손 들어보세요. 나 이거 하나도 안 쓴다. 손 들어보세요. 거의 있을까? 시청자 중에서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손 안 드네요 지금. 예, 그렇죠. 그렇죠. 몇 개는 다 걸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참 이거를 사실 기업 입장에서 이거를 야 이거 다 안 돼 하면 제일 심플하겠지만 그렇다면 또 일이 안 될 거 아닙니까? 기업에서 요새 또 빨리빨리 24시간 또 움직여야 되는데 기업 입장에서 편의성하고 보안성이 되게 충돌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그 다양한 어떤 뭐 소셜 미디어 관련된 부분들 또 최근에 이제 뭐 웹 2.0이 나오면서 대부분 이제 기존의 어떤 업무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이 CS 환경에서 이제 웹 환경으로 다 전환되어 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웹에 대한 웹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어떤 취약점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이제 기업들이 안고 있는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소셜 미디어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최근 기업들이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많이 권장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제 반대급부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안에 대한 위협에 대한 부분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서 그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거를 허용해줘야 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어떤 이런 고민스러운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최근에 이제 이슈화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앞서 말씀드린 다양한 공격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웹이라든가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또는 새로운 어떤 어플리케이션들을 통해서 전파되고 악용되고 있다라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컨트롤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 또 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또 업무 시간에 또 과도한 어떤 그 비업무 관련된 트래픽들을 사용하는 경우들도 최근에 이제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업무의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어떤 이런 일들인데요. 뭐 이런 다양한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잘 가시성을 가지고 보고 어떻게 통제할 건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최근 기업들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도전 과제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겠네요. 자, 이런 도전 과제에 대해서 기존에 우리가 보면 이제 인터넷 관련된 스레스 관련돼서 방지하는 거는 우리가 IPS를 많이 썼잖아요. 기존의 기존의 IPS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면이 취약한 겁니까? IPS가 그러니까
예, 기존 IPS 같은 경우에는요. 네. 네, IPS도 그렇고 네. 뭐 방화벽도 요새 네. 기존에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방화벽들은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IP 기반으로 일단은 컨트롤을 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실제 페이로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방화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 우리가 이미 다들 이제 알고 계신 기본적인 이제 서비스 포트를 가지고 네. 제어를 하고 있습니다. 뭐 80이라든지 뭐 이렇게 예, 그렇죠. 웹 같은 경우에는 뭐 80 포트를 허용할 거냐 말 거냐 하는 예. 실상 이제 그 80 포트로 이루어지는 실제 어떤 어플리케이션들이 오고 가고 있는지 예,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가시성이라든가 네. 통제 부분들은 저는 제어가 안 되는 거죠. 마찬가지 이제 IPS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제 그거보다 좀 더 진화해서 실제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을 볼 수는 있지만 얘가 가지고 있는 IPS 자체가 가지고 있는 공격 차단에 대한 시그너처 이외에는 볼 수 없는 그런 네. 단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어떤 사용자, IP 기반이 아닌 어떤 네. 실사용자가 접속을 했으며 어떤 실제 액티비티들을 했는지 예, 그래서 뭐 단순히 이제 80 포트에 대해서만 아는 게 아니라 네. 실제 80을 통해서 어떤 액티비티들이 실제 오고 갔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대응이 필요한 부분들이 예. 어떻게 보면 이게 뭐 우리가 일단 뭐 IP 뭐 7레이어, 네? 예, 예. 그런 레이어 견점이 아니라 예. 시멘트 웹처럼 예? 예. 뭔가 그 맞습니다. 의미까지 우리가 이제 통제하고 뭔가 해야 예, 되는 예. 그런 시대가 온 거네요, 말씀 예, 들어보니까. 맞습니다. 예. 아무래도 소셜이라는 게 그러니까요, 그죠? 예. 그 속성이.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이제 하기 위한 오늘 뭐 아까 저 보안 어플라이언스 그 예, 예. 제품이 있는데 그것이 전체 이제 플랫폼이 있을 거 아닙니까? IBM에 이런 것들 예, 하기 예, 네, 예. 플랫폼 먼저 한번 전체 한번 예. 구성 좀 말씀해 주시죠. 예, 그래서 IBM은 이런 뭐 진화하는 위협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 인프라를 위협하는 위협에 대해서 대응하고자 인프라스트럭처 스랩 프로텍션 플랫폼이라고 하는 네. 그런 부분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네. 크게 세 가지 플랫폼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Security Intelligence라고 하는 플랫폼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기존에 지금 오늘 말씀드릴 어떤 이런 다양한 보안 어플라이언스라든가 이미 사용하고 계신 뭐 시스템에 대한 로그 부분들, 네. 이런 다양한 정보들을 통합하고 통합한 정보에 저희 엑스포스 R&D에서 지속적으로 이제 내려주는 여러 가지 보안 정보들을 네. 같이 융합을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의미 있는 정보들을 네. 예, 끄집어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시큐리티 인텔리전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예, 이런 플랫폼이 하나가 있겠고요. 그 다음은 이제 실제로 엑스포스 R&D에서 여러 가지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다양한 저희 IBM 글로벌 인프라를 활용을 해서 나오는 정보들을 네. 가공을 해서 의미 있는 정보들을 시큐리티 인텔리전스 플랫폼에도 내려주고 있고요. 또 지금 말씀드린 또 보안 그 장비 쪽에 예, 그런 시그너처나 이런 부분들로 내려주는 예,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엑스포스 스레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플랫폼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말씀드릴 어드밴스 스랩 프로텍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APT와 같은 그런 최근에 나오는 위협들을 어떻게 이제 좀 선제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지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나온 어떤 차세대 IPS를 뛰어넘는 그런 네.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보안 어플라이언스 제품이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실시간 어떤 위협에 대한 부분들뿐만 아니라 엑스포스에서 주는 여러 가지 위협 정보에 대한 부분들을 네. 같이 이제 가지고 있어서 예, 비정상적인 어떤 네트워크의 네. 어떤 행위나 이런 부분들을 탐지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하는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엑스포스의 전 세계적으로 엑스포스의 이 자료들은 예. IBM 관련된 어떤 제품이라든지 서비스에만 이것이 오픈되는 거지 예, 예. 범용적으로 오픈시킵니까? 안 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기본적인 뭐 그 취약점 DB 정보를 오픈을 하고 있어서요. 네. 예, 뭐 취약점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은 예, 실제적으로 이제 뭐 모든 분들이 다 실제 저희 IBM 사이트에 오셔서 네네. 예, 조회해서 이제 해당 내용들은 보실 수가 있지만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리서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 리서치에 있는 부분을 미닝을 끄집어내고 그렇죠. 예, 해서 이제 실제 테크놀로지화해서 예, 제품으로 담는 부분에 대해서는 네. IBM의 뭐 솔루션이라든가 서비스에서만 네. 제공을 받으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지금 같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가 이제는 이게 모든 세상에 다 연결된 세상이고 그 예. 리얼타임 세상이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뭐랄까 이런 하드웨어 이렇게 뭐 예, 보안 예. 어플에서 아무리 좋은 거라도 이거 하나만 딸랑해가지고 이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예, 지속적으로 지금 뭔가 외부의 환경의 변화가 얘하고 계속 싱크가 되고 연결돼야지만 이게 의미를 갖는 시대가 되는 것 같아요. 말씀 예, 들어보니까. 예,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전에 방화벽이라고 하면 그냥 방화벽은 말 그대로
뭐 그 장비의 어떤 그렇죠. 뭐라고 해야 되나요? 뭐 장비의 그 기능이랄까 뭐 어떤 세팅 그걸로 딱 끝나고 가끔씩 예, 펌웨어 맞습니다. 업그레이드하고 그걸로 끝나는 예, 거죠. 그렇죠. 그러나 이제 뭐 IPS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패턴에 대한 업데이트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그런 기존에 이제 IPS가 하고 있는 기능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트워크의 어떤 그런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활동들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네. 누가 무엇을 언제 해냈는지에 대한 그런 가시성에 대한 부분들 네. 또 그런 어플리케이션들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한 통제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제품이 지금 뭐 장표에서 보시는 네. 그 IBM의 XGS 5000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가시성과 완벽한 통제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뭔가 업데이트가 돼야 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그 엑스포스라고 하는 R&D에서 네. 이런 그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가시성을 위해서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이 나올 때마다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가시성을 제공해주기 위한 그런 부분들을 계속 피딩해주고 있고요. 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웹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네. URL 그 필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엑스포스 R&D가 세계 두 번째에 최대 그 웹 관련된 정보들을 수집하고 네. 분석하고 있는데요. 그런 정보들을 가공을 해서 매일 계속 업데이트를 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이 세 가지 어떤 이제 먼저 이게 보안성이 예. 얼마나 정말 강화가 되고 입증이 됐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네. 예. 그 IBM의 그 네트워크 IPS에 대한 제품들을 이미 많은 고객분들이 국내에서도 사용을 하고 계시고요. 네. 보안성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다들 익히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XGS라고 하는 장비도요. 그 근간이 되는 엔진은 역시 네. 그 IBM의 네트워크 IPS의 PAM이라고 하는 엔진이 네. 그대로 올라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PAM이라고 하는 엔진 또 뒷 장표에도 다시 나오겠지만 네. 프로토콜을 디코딩하는 그 타사의 어떤 그런 IPS하고 하는 큰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 핵심 엔진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뭐 그 저희가 일반적으로 네트워크를 하신 분들은 OSI 7레이어라고 말씀을 그렇죠. 많이들 하시는데요. 네. IBM은 OSI 7레이어가 아니라 8레이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장표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실제 OSI 7레이어인 어플리케이션 레이어뿐만 아니라 네. 그 뒷단에 되는 네. 실제 어플리케이션에 어태치된 아. 다양한 파일 타입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네.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고요. 기존의 IPS가 단순히 패턴 매칭 기반의 IPS라고 한다면 저희는 패턴 매칭 방식이 아닌 프로토콜을 실제 디코딩하는 방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변종이라든가 우회 공격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핵심 엔진을 가지고 있고요. 네. 지금 좀 오래된 그 내용이긴 하지만 2011년도 9월 현재 2,611개 프로토콜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네. 현재는 300개가 제가 그렇죠. 비교를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 장표에다 저렇게 써놓은 건데요. 네. 2011년 작년 9월에는 261개 261개인데 프로토콜과 파일 포맷을 지원을 했는데 지금은 2012년 10월 현재는 339개 네. 프로토콜과 데이터 파일 포맷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들도 업데이트가 되고 있다는 거죠. 예. 하여튼 오늘 제가 좀 배운 거는 이게 보안 장비는 장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뭔가 그 외부의 어떤 환경을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고 그 미닝을 끄집어내는 거하고 뭔가 계속 연동이 돼야 된다는 거를 제가 확실하게 중요하다는 걸 느꼈어요 오늘 하면서. 자, 그럼 이제 아까 가시성이 되게 됐다는데 그건 좀 말씀해 주시죠. 네. 그래서 XGS 장비에서는 이제 기존 방화벽이나 IPS 그 한계를 좀 극복하는 가시성에 대한 부분들도 강화가 됐는데요. 앞서 뭐 다 말씀드렸던 부분들인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어떤 어플리케이션과 어떤 웹사이트에 실제 접근을 했는지 사용자 IP로 확인하는 게 아니라 사용자의 계정 정보를 가지고 확인할 수 있는 명확한 가시성들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사용자가 어떤 업무와 관련 없는 사이트에 접속을 한다던가 또는 뭐 악성 코드를 유포하는 사이트, 멀웨어를 유포하는 사이트 또는 뭐 접속하지 말아야 될 어떤 뭐 소셜 미디어에 관련된 부분들 아니면 뭐 음란 관련된 뭐 그런 부분, 도박, 게임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오용 탐지에 대한 부분들을 네트워크단에서 강력하게 차단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고요. 또 앞서 말씀드린 저희 그 플랫폼의 하나의 부분인 시큐리티 인텔리전스 플랫폼의 큐레이다라고 하는 솔루션과 통합이 돼서요. 이 그 XGS 장비가 플로우라는 부분들을 만들어서 이 큐레이다로 던져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큐레이다가 이 플로우 정보를 받아서 플로우와 로그 정보들을 같이 분석을 해서 의미 있는 데이터를 끄집어낼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을 네. 제공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 요즘 외부에 여러 가지 뭐 트위터건 페이스북이건 여러 가지가 돼 있지만 그런 것들을 뭐 무조건 하지 마라, 하지 말게 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부서마다 개인마다 어떤 맞춤형으로 그런 것을 예, 예. 뭔가 허용하면은 훨씬 더 업무율도 높아지고 보안성도 확보될 것 같은데 예, 예, 맞습니다. 그러기가 쉽지 않을 거잖아요. 예, 네, 그런 예, 것들은 어떻게 여기서 이 보안 어플라이언스에서 가능한지 그런 예, 말씀 좀 예. 해주시죠. 예, 그래서 이제 그 XGS에서는 어떤 그런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컨트롤 부분들, 이렇게 말씀드린 뭐 소셜 미디어든가, 그러니까 네. 웹에 기반을 한 어떤 그런 어플리케이션도 가능할 뿐만 아니라 넌웹 관련된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부분들도 세세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하신 그런 어떤 뭐 여러 가지 소셜 미디어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마케팅 관련된 어떤 그런 팀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소셜 미디어 관련된 부분들을 그럼요. 많이 활용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런 어떤 마케팅 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 소셜 미디어에 대한 부분들을 허용시켜주면서 예, 예를 들면 이제 세세한 컨트롤에 대한 부분들, 리드하고 뭐 업로드는 가능하지만 오케이. 여러 가지 뭐 다운로드나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컨트롤한다던가 또 연구소에 계신 분들은 아예 그냥 그 소셜 미디어 관련된 부분들 자체를 접근할 수 없게 한다던가 네. 아니면 리드하는 부분에 대한 뷰하는 부분에 대한 그런 권한만 준다던가 하는 이런 그 세세한 컨트롤 기능들을 예, 하실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지금 현재는 약 한 1000여 개 정도의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부분들 예, 지원을 하고 있고요. 네. 이런 부분들은 이제 팸 엔진에 대한 부분들이 업데이트되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네.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아까 이제 우회 공격 우회 공격이요. 우회 예, 공격에 대한 예, 예. 것들은 어떻게 지금 그거를 방지하는지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IBM의 그 XGS 장비나 IPS 장비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이제 그 패턴 매칭 기반의 장비가 아니라 프로토콜 분석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프로토콜 분석을 하게 되면 몇 가지 큰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우리가 흔히들 이제 그 일반적으로 그 보안 장비들을 우회할 수 있는 방법들이 프로토콜에 의존하지 않는 프로토콜의 의존적이라는 그런 단점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IPS나 뭐 방화벽이라고 한다면 방화벽은 뭐 이제 80 웹이라고 하면 이제 80으로만 인식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IPS 같은 경우에도 80 포트 또는 많이 쓰고 있는 뭐 8080 정도만 외부로 인지를 한다라는 거죠. 네네. 그래서 만약에 기업에서 80 포트가 아닌 다른 포트로 만약에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한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해당 공격에 대한 부분들은 얘가 외부로 IPS가 외부로 인지를 못하는 그런 네.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넌 스탠다드 포트를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공격들에 대한 부분들은 공격자가 쉽게 우회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프로토콜 디코딩 기반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 프로토콜에 대한 부분들을 파싱해서 네. 각각의 프로토콜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보기 때문에요. 넌 스탠다드 포트를 쓴다 하더라도 네. 그런 부분들을 외부로 인지를 하는 거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프로토콜을 그 스탠다드 포트가 아닌 다른 포트를 쓰는 거에 대한 부분들도 기본적으로 탐지를 할 수가 있고요. 네. 또 여러 가지 그 이제 그림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우회 공격을 위한 다양한 방법들. 그래서 뭐 웹을 사용하는데 요즘은 이제 특히 이제 뭐 파일 같은 걸 다운로드 하실 경우에 캐시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캐싱 기술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전체 데이터를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압축을 해서 보내는 인플레이트를 해서 보내는 기술들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대부분 장비들이 이제 인플레이트된 압축을 풀어서 보는 게 아니라 압축된 정보들은 이렇게 무시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IBM 장비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을 다 풀어서 기본적으로 보는 그런 부분들이 다 장비의 기본 기능으로 다 들어가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뭐 자바스크립트에 대한 부분들을 뭐 인플레이트해서 뭐 PDF로 인베디드해서 뭐 집이나 여러 가지 이제 압축을 한 부분을 뭐 넌 스탠다드 포트로 보내는 어떤 여러 가지 우회에 대한 어떤 이런 기능들에 대한 부분들을 뭐 휴리틱스 기반의 어떤 그런 기능이라든가 다양한 기능들을 통해서 탐지하고 차단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고요. 이제 지금 말씀드린 이런 기능들은 기본 IPS나 XGS 장비에서 팸이라고 하는 엔진이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는 기능이고요. XGS 장비가 들어가면서 이제 거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기존 IPS가 할 수 없는 멀웨어라든가 아니면 뭐 피싱 URL이라든가 예, 뭐 스팸 URL 관련된 부분들에 접근하는 부분들을 원천적으로 차단을 하는 그런 기능들을 XGS 장비가 좀 더 보완을 해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막
나는 웹이 아니다고 막 가면 쓴 걸 가면을 다 벗겨버리는 거네요. 예, 그렇죠. 예. 자, 그럼 이게 어떤 그 UI 같은 거는 얼마나 또 직관적인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그 실제 이제 보시는 화면은 SGS 장비의 그 UI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화면 캡처를 한 부분인데요. 외선 장비들이 이제 한글화에 대한 뭐 단점들이 많이 있는데 네. 기본적으로 이제 한글화는 지원을 하고 있고요. 네. 보시는 것처럼 이제 실제 사용자가 어떤 그 왼쪽에 보시는 이제 그래프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사용자가 어떤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가시성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네. 드릴다운 형태로 이제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제 저 세세한 정보들에 대해서 들어가서 보실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밑에 보시면 이제 정책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방화벽 정책하고 이제 유사하게 뭐 소스, 데스티네이션, 네. 그리고 이제 어떤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이제 허용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네. 그런 기능들을 방화벽 정책과 유사하게 설정하실 수가 있고요. 오른쪽에 이제 보시는 것처럼 실제 이제 여러 가지 요즘 많이 사용하고 계신 어플리케이션들에 대해서 페이스북, 뭐 구글 플러스 뭐 다 있네. 예. 그런 이제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부분들을 세세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컨트롤 네.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여러분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Q&A 하기 전에 그 설문조사 할 테니까요. 설문 내용 주신 분들 저희가 오늘 그 스타벅스 기프트콘 20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설문 계속 연달아 매주 하시는 분들 중에서 저희가 또 경품도 보여드리니까 또 더 좋은 방송 만드는데 저희가 또 참고할 테니까 꼭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러면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류성민님, APT 등 새로운 공격에 대비한 장비는 물론 여러 형태의 보안 장비를 하나로 갖추고 싶은데 IBM에서는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이렇게 질문하셨는데요. 보안 장비를 하나로 갖춘다라는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네. 여러 개의 그 보안 장비의 기능을 하나로 이렇게 통합화된 그런 장비 형태를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일단은 두 가지 측면으로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만약에 이제 여러 가지 보안 장비의 기능을 이제 하나로 통합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라고 한다면 지금 소개해드린 XGS 장비가 기존에 이제 여러 가지 보안 장비들이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방화벽, IPS, 그 웹 방화벽, 네. 그리고 URL 필터 기능, 그리고 이제 어플리케이션 컨트롤 기능, 이런 다양한 기능들을 이제 하나의 그 장비에서 제공을 해드리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고요. 네. 또 한 가지 측면은 말씀드린 시큐리티 인텔리전스에 대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저희 또 이제 세션이 준비되어 있는 걸로 다음 알고 주 있는데, 금요일 날 3시에. 예, 네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 개 보안 장비에서 나오는 그런 이벤트들에 대한 부분들을 그 IBM의 큐레이다라고 하는 네. 시큐리티 인텔리전스 플랫폼이 정보들을 수집을 해서 APT 공격에 대한 부분들을 조기에 탐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네. 의미 있는 데이터를 이제 끄집어내기 위한 그런 기능들을 제공을 하는 그런 플랫폼이 또 하나 갖추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분 좀 저도 딱 떠오르는 게 그 UTM 있지 않습니까? UTM. UTM하고 뭐가 다른 거예요? 어떻게? 그래서 이제 UTM 같은 경우는 방화벽 기반으로 여러 가지 보안 제품들이 들어가 있지만 각각의 기능이 굉장히 약하다라는 거죠. 네네. 그래서 요즘과 같은 APT 공격에 대응하기에는 IPS 기능이나 뭐 URL 필터 기능이나 이런 부분들의 어떤 보안성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취약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네. XGS 장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엑스포스 R&D를 통해서 극복한 그런 장비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근간이 되는 부분이 방화벽이 아니라 IPS를 근간으로 해서 뭐 웹 필터라든가 아니면 어플리케이션 컨트롤할 수 있는 기능들, 이런 기능들이 추가된 그런 보안 어플라이언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그 아까 그 질문하신 분들 죄송합니다만 질문 좀 다시 좀 해주시겠어요? 지금 질문한 게 좀 깨졌으니까요. 자, 이 질문 좀 다시 좀 해주시고요. 죄송합니다만 지금 그 제 PC가 좀 껐다 켜져가지고요. 그 다음에 지금 설문조사 지금 하고 있으니까 설문조사 다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질문 아까 하신 분들 다시 좀 질문 좀 해주세요. 저희가 아까 배성민님만 해드렸는데 다시 질문 좀 맞겠고요. 그 다음에 이모빈님, 개인정보법 이후에 정보보호에 많은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체계적인 절차가 있다면 어떤 방식이 있을까요? 뭐 이거는 제가 뭐 여기에서
간단하게 답변 드리기는 어려운데요. 네. IBM 같은 경우에도 저희 IBM 시큐리티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보안에 대한 이제 근간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단계별로 어떻게 이제 실제 보안을 수립해서 나아가야 될지에 대한 네. 그런 가이드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네. 요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저희 뭐 IBM 쪽 서비스라든가 아니면 저한테 다시 한번 메일을 주시면요. 네. 제가 뭐 관련된 자료라든가 아니면 관련된 담당하시는 분하고 연계를 해서 네. 대응을 해드릴 수 있도록 자, 하겠습니다. 지금 이메일 어드레스 좀 알려주시겠어요? HUKIM HUKIM at kribm.com. kr.ibm.com. 자, 여러분 오늘 그 김영 차장님 제가 이메일 어드레스 다 쪽지로 보내드렸으니까요. 오늘 질문 말고 보다 자세한 것들은 이메일로 문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아까 처음에 질문하신 분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질문해 주시고요. 그 아까 좀 한 몇 분 전에 하신 분들 괜찮아요. 자, 김종아님, 내부에 이미 APT에 감염되어 잠복되어 있는 공격에 대한 확인 및 제거가 가능한지요? 반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PT에 감염되어 있는 공격에 대한 부분들은 일반적으로 이제 보시라고 해서 네. 실제로 이제 외부에 이제 CNC 서버하고 통신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탐지해서 차단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네. 실제로 제거에 대한 부분은 실제 PC에 감염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지금 네트워크 어플라이언스 단에서 이제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없고요. 네. 잠복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외부로 나가는 통신에 대한 부분은 탐지를 해서 차단하는 그런 기능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 차장님 그 답변하시면서 오늘 예. 질문 잘한 분들 세 분한테 저희가 기프티콘 보내드릴 거니까 잘하는 사람들 이름을 적어주세요. 이게 하시면서. 네. 자, 그 다음에 배정환님, 장비에서 보안 점검 시에 다중 사용 시스템인 경우 네트워크 속도가 저하되는 문제는 없는지요? 질문이 어렵네요. 장비에서 보안 점검 시에 다중 사용 시스템인 경우, 아마도 그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UTM의 단점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UTM 같은 경우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방화벽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개 이제 IPS, URL 필터 이런 기능들을 올리다 보면 퍼포먼스 저하가 굉장히 심합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IBM 제품 같은 경우에는요. 근간이 되는 부분이 IBM의 PAM이라고 하는 엔진을 가지고 있고요. 그 위에 이제 PAM을 활용을 해서 여러 가지 모듈화된 그런 기능들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요. 기존 그 UTM의 단점을 극복한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PAM에서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부분들을 분석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럼 분석된 기능들을 이용을 해서 어플리케이션 컨트롤에 대한 기능들도 제공을 하고 있는 거고요. URL 필터는 좀 다른 기능이긴 하지만 기본적인 이제 PAM 엔진에 대해서의 어떤 기능들을 충분히 10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퍼포먼스에 대한 저하 부분은 물론 없다라고 하면 거짓말일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최소화된 그런 저하를 가지고 최대한의 어떤 보안 성능을 내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진사님, 몇 유저를 커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VPN 사용자의 트래픽 또한 분석 가능한지요. 그다음에 네트워크 세그먼트별로 한 대씩 장비를 설치하는지요. 몇 유저 사용자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이제 뭐 유저에 대한 부분은 나와 있지 않고요. 사용자라기보다는 이제 일반적인 네트워크 장비 같은 경우에 이제 트래픽 밴드위스를 가지고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XGS 5000 장비 같은 경우에는 맥스 2기가 정도의 트래픽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VPN 같은 경우에는 분석이 불가능합니다. 암호화된 트래픽에 대한 부분은 분석이 불가능한데요. 요즘 SSL에 대한 어떤 그런 뭐 공격 부분이 증가를 하고 있고 또 그런 거에 대한 니즈가 많아서 실제로 이제 그런 보안 장비들도 많이 있는데요. IBM에서도 실제 이제 로드맵상으로 SSL 트래픽에 대한 부분들을 분석을 해서 제공할 수 있는 기능들을 내년 연말 안에는 탑재할 그런 예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그먼트당 한 대씩 장비를 설치하실 필요는 없고요. 처리할 수 있는 퍼포먼스 내에서는 액세스 장비가 이제 여러 개의 인터페이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지금 인터페이스 개수가 생각이 안 나는데요. 16개 인터페이스인가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맥스 한 8개 정도 세그먼트를 지원할
하기 때문에 예, 2기가 안에 이제 2기가 솔풋 안에만 들어온다라고 하면 네. 세그먼트별 설치하는 게 아니라 예, 하나의 장비로 여러 개의 멀티 세그먼트를 커버하실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종배님, 네트워크 보안 장비가 그렇듯이 강력한 애플리케이션 필터링을 가지면 가질수록 가용성 부분을 생각 안 할 수가 없는데 네트워크 밴드위스 부분은 어떻나요? 네트워크 속도라든지. 예, 맞습니다. 예, 어플리케이션 필터링. 아까 뭐 그 질문이 비슷한 것 같아요. 예, 여러 가지 이제 어플리케이션 필터링에 대한 부분이 추가가 될 때 어떤 이제 뭐 그 네트워크 속도에 대한 그런 부분들 그 부분을 이제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요. 뭐 마찬가지로 예, 팸이라는 엔진으로 인해서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성능 저하를 최소화하기 위한 그런 기술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밴드위스 관련된 부분은 오히려 이제 그 URL 필터라고 하는 그런 기능들을 통해서 업무에 이제 불필요한 기능들 이런 기능들에 대한 밴드위스를 어느 정도 이렇게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이제 업무에 대한 그런 가용성에 대한 부분들은 더 많이 확보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을 거라고 이렇게 보입니다. 예. 네. 자, 김동환님, 씬 클라이언트 설치인가요? NAC 네트워크 액세스 제어 제품과 유사한 것인가요? 예, 가상화나 뭐 이런 싱클라이언트하고는 예, 다른 제품이고요. 네트워크 단의 어플라이언스 형태로 예, 들어가는 제품이고요. 낙하고도 예, 좀 다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좀 설문에 응하시는 분들 좀 아까 맨 처음에 하신 분들 다시 한번 설문에 응하시면 좋겠습니다. 김수열님, 클라우드 환경의 업무 서비스 이용 시에 스마트 기기들에 대한 실제 애플리케이션 레벨의 보안 적용 시 고려 사항을 알려주세요. 예, 이거는 뭐 사실 오늘 그 내용하고는 예, 관련되지 않은 부분인 것 같긴 한데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스마트 기기에 대해서 기업들이 가져가야 될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네. 가장 먼저 수립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용자가 새로운 어떤 그 모바일 디바이스에 대한 부분을 어떤 회사의 예, 인프라에 어떤 뭐 붙이기 전에 기업 내에 있어서 이제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먼저 우선시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거에 따라서 예, 이제 수반되는 여러 가지 뭐 계정에 대한 뭐 관리 부분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모바일 디바이스에 대한 관리 부분, 또 어플리케이션 관리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수반돼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먼저 수립돼서 예, 적용이 돼야지만 예, 될 것 같습니다. 자, 조영규님, 시장에서의 NGFW와 비교가 될 것 같은데요. 애플리케이션의 종류와 더불어 어떤 조건으로서 맞춤형 정책 설정이 가능할런지요? 예, 굉장히 그 디테일한 예, 그런 질문이신 것 같은데요. 기존에 이제 그 넥스트 제너레이션 파이어월하고는 예,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어떤 그 기능들, 어플리케이션을 컨트롤하는 기능들에 대한 부분들은 거의 동등하게 예, 가져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IBM의 그 XGS 5000 장비 같은 경우에는 IPS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예, 방화벽 기반이 IPS 기반이고요. 예, 뭐 VPN이라든가 이런 기능들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IPS가 기존에 할 수 없는 네트워크 단의 여러 가지 이제 보안적인 이슈들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포괄적으로 보완을 하는 그런 장비가 XGS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김정진님, 소개신 제품이 안랩 등의 APT 방어 전문 솔루션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요? 예, 차세 방화벽 제품은 아니고요. 저희 제품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네트워크 그 IPS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강화한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존의 안랩이나 이제 여러 가지 APT 방어 전문 솔루션이라고 해서 나오는 제품들 보면 대부분이 이제 그 악성 코드 관련된 부분들을 이제 탐지하고 차단하는 네. 예, 이제 그런 부분에 많이 초점을 두고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그 APT에 대한 부분들뿐만 아니라 더 포괄적으로 이제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컨트롤 부분들, 네. URL 차단 부분들, 네, IPS 기능, 웹 어플리케이션 기능 이런 기능들을 좀 더 이렇게 포괄적으로 네. 갖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박하영님, IBM XGX 솔루션 도입 시 효과는 US 사이트 접근을 차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PC단에 악성 코드 및 바이러스 발생에 대한 대비도 가능한 것인가요? 아까 이거 뭐 그 앞서 나왔던 질문들하고 좀 비슷한 것 같은데요. 예.
네트워크 단의 보안 제품이기 때문에 네. 사실상 예, PC 단에서 나오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뭐 감염된 뭐 바이러스를 뭐 치료한다던가 하는 네.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근본적으로 이제 뭐 노트북 같은 경우를 그러니까 내부에서 사용하는 PC가 그러니까 XGS 장비를 쓴다라고 하면 XGS 장비를 통해서 외부에서 감염되는 부분들을 막고 차단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감염될 위험으로부터 이제 어느 정도 예, 보호가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제 뭐 걱정되는 부분은 이제 외부에서 감염이 돼서 들어오는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 현재로서 이제 XGS 장비로서는 예, 스코업이 아니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도현님, 보안 장비가 많아도 관리가 안 되면 관리자 입장에서 골치가 아픈데 관리와 운영이 편리한 제품이 외사는 많지 않은데 이를 위한 대비나 보완이 있는지요? 예, 관리하시는 입장으로 좋은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요. XGS 장비 같은 경우에 예, 맞습니다. 예, 예전에 이제 보안 장비들 같은 경우에 예, 뭐 기능이나 이런 것도 여러 가지 뭐 편리한 장점들은 많이 가지고 있는데 뭐 외산 장비의 어떤 단점 중에 하나가 커스터마이징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그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운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IBM 장비도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러나 이제 저희가 노력하고 있는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이제 관리자분들이 많이 이제 접하시는 그런 부분들 운영에 있어서 어려운 부분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뭐 UI에 대한 부분들도 한글화를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한글화를 해서 제품이 나오고 있고요. 또 UI에 대한 인터페이스도 뭐 저희 뭐 IBM의 여러 팀에서 예, 실제로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인간공학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네. 예, 뭐 그런 네. 부분들을 많이 반영을 해서 가장 쉬운 예, 관리에 대한 어떤 그런 메뉴나 그런 접근 방식들 네. 예, 이런 부분들도 많이 저희가 고려를 하고 있고요. 또 운영에 있어서도 이제 좀 편리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장점들을 많이 장비에 실제 기능을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IPS나 이런 다양한 장비들 사용하실 때 보면 실제 뭐 프로텍션을 그러니까 탐지를 해서 차단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실제 관리자가 그걸 판단해서 차단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엑스포스 R&D 연구소에서 레코멘드 되고 있는 차단 실제 그런 시그너처에 대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용자는 그걸 신뢰하고 원 클릭으로 예, 전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뭐 시그너처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자동으로 이제 차단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 이런 이제 뭐 관리나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여러 가지 편의성을 제공해드리고자 예,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태윤정님, 타사 보안 장비와의 연동 혹은 로그를 함께 분석할 수 있는지요? 타사 보안 장비와 그 보안 장비라고 할 경우에 이제 그 프로텍션에 대한 어떤 그 보안 장비들하고 연동되지는 않고요. 예. 그 IBM의 어떤 그 플랫폼들하고는 이제 연동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이제 기능 중에는 플로우라는 부분을 이제 생성을 해서 예, 플로우를 받을 수 있는 장비가 있다고 하면 그 플로우를 받을 수 있는 장비한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제공을 해드릴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은 가지고 있고요. 또 로그 같은 경우에도 뭐 이거는 뭐 대부분 다 보안 장비가 다 호환이 되니까요. 예, 다른 로그 관리 서버라든가 네. CM 솔루션이 있다고 하면 그 솔루션하고 연계해서 분석할 수 있는 뭐 일반적인 표준화된 그런 기능들은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홍현미님, SIP 같은 애플리케이션 패킷의 패턴 공격도 방어가 가능한가요? 예, 이거는 뭐 팸이라고 하는 엔진이 예, VIP 관련된 뭐 H.323이라든가 아니면 뭐 SIP 예, 여러 가지 이런 VIP 관련된 어플리케이션들도 예, 실제로 디코딩해서 네.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그 VIP 관련된 어플리케이션 취약점들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도 실제 분석을 해서 탐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예, 방어하실 수 있고요. 실제로 저희 IBM 그 시큐리티 사이트에 들어와서 보시면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팸 엔진에 대한 문서를 다운로드 받아 보실 수 있는데요. 실제 그 팸 문서를 다운로드 받아 보시게 되면 실제 어떤 어플리케이션들을 분석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어플리케이션과 관련된 어떤 보안 위협들을 차단할 수 있는지 이런 정보들이 다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예, 누구나 접속을 해서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서길재님, BYOD 추세에 따라서 APT 공격이 더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 모든 기기에 모든 상황에 따라 대응이 가능한지요? 그 다음에 프로토콜을 디코딩한다고 했는데 디코딩할 때 부하가 많이 걸리지 않을까요? 디도스 공격 시 쉽게 다운되지 않을까 염려가 돼서요.
예. 뭐 BYOD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은 저희 장비에서는 실제 BYOD 장비, BYOD 모바일 디바이스 자체에 대한 저희가 이제 컨트롤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해드리는 부분은 없고요. 그 기기에서 예, 그게 안드로이드가 됐건, 예, 뭐 iOS가 됐건, 예, OS나 이런 거에 상관없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예, 어떤 일어나는 행위들에 대해서 저희 장비가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요. 예, 뭐 그 기기나 이런 거에 상관없이 대응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프로토콜 디코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요. 팸이라는 엔진이 15년 된 노하우가 담긴 엔진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상 저희 IPS 장비가 초창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과도한 이제 트래픽에 대한 부분들을 프로토콜 디코딩 하다 보면 퍼포먼스 이슈가 많이 있었는데요. 뭐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이제 팸 엔진에 대한 새로운 부분들이 개선되면서 네. 현재는 이제 팸 엔진 버전 2라고 해서 새로운 팸 엔진이 올라와서요. 멀티 스레드로 여러 개의 이제 패킷에 대한 부분들을 동시에 작업하는 여러 가지 내부적인 이제 그런 아키텍처에 대한 개선 이런 부분들 때문에 현재는 성능 저하 없이 뭐 이제 그런 프로토콜 디코딩에 대한 부분들을 완벽하게 수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자, 하준영님, 기존에 알려진 정책보다 알려지지 않은 정책이 문제인데요. 제로데이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있는지요? 예,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 엔진하고 계속 예, 엔진하고 계속 예, 연관된 그런 질문들이신 것 같아요. 기존에 이제 IPS가 단순 시그너처 기반이기 때문에 패턴을 계속 업데이트를 해야지만 차단할 수 있는데요. 저희는 프로토콜 디코딩 기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요. 실제로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특정 어플리케이션을 디코딩 하다 보면요. 해당 공격이 예를 들어서 어떤 공격이 발생을 했는데 그 공격이 예를 들어서 버퍼 오버플로우 공격이다. 그럼 버퍼 오버플로우를 일으키는 조건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특정 메모리 사이즈 얼마 이상이 공격이 들어오면 공격을 발생시킨다라는 거죠. 저희는 그 공격 조건에 대한 부분들을 시그너처화하거나 또는 이미 그 공격에 대한 부분들 프로토콜 디코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장비 엔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그런 오버플로우에 대한 부분들을 사전에 탐지해서 차단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다른 장비 같은 경우에는 해당된 공격이 출현해서 그 공격에 대한 부분들을 탐지할 수 있는 패턴을 넣기 전까지는 탐지가 안 되는 그런 큰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로데이 공격에 대한 부분들도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엔진이 바로 팸 엔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예, 마찬가지로 이제 저희 엑스포스 R&D 사이트에 들어와 보시면 관련된 어떤 그런 새로운 제로데이에 대해서 얼마만큼 빨리 대응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실 수 있는 그런 데이터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서길재님, 가상화 서버에서 APT 공격을 당하고 있다면 어떤 가상화 서버의 공격이 가해지는지도 확인 가능한지요? 실시간 리포트는 어떻게 보여지는지요? 예, 이거 APT 공격에 대한 가상화 서버에 대한 부분인데요. 예, 이거는 어차피 가상화 서버라고 하더라도 어차피 버추얼 머신 자체들이 IP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예, 가진 IP에 대한 부분들을 실제로 이제 타겟 IP로 보여드리기 때문에 공격당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확인하거나 보여드리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네. 실시간 대시보드를 통해서 어떤 공격들이 들어오고 있는지 리얼타임으로 다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네. 이정표님, 기존 보안 장비 UTM뿐만 아니라 L3, L4에서 지원하는 기능들도 대체가 가능한지요? DHCP, NAT, SSL, SSL.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 얘기하신 L3, L4 기반의 기능들은 차세대 방화벽, NGFW라고 하는 그 차세대 방화벽에서 지원하는 기능들이고요. 저희 장비에서는 이제 IPS 기반으로 이제 IPS가 하지 못하는 포괄적인 이제 보안을 하기 위한 그런 기능을 제공하다 보니까 말씀하신 이제 S3L4에서 제공하는 이런 기능들은 빠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홍현미님, 시그너처가 온라인으로 업데이트되는 건지요? 예, 맞습니다. 예. 그 다음에 김철님, XGS 제공하는 리포트 종류와 특정 코드 추적 기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리포트에 대한 부분은 리얼타임이라든가 아니면 몇 가지 주요
그 관리자 입장에서 보실 수 있는 기본적인 템플릿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고요. 네. 제가 한 20가지 정도 됩니다. 예, 그래서 뭐 일반적인 뭐 탑10 어택 그리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여러 가지 뭐 탑10 뭐 소스라든가 뭐 데스티네이션이라든가 하는 뭐 그런 일반적인 기능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뭐 이런 뭐 리포팅에 대한 이런 기능들에 대한 부분들은 네. 내년도에 이제 지금 현재는 UI 자체가 이제 장비에 접속을 해서 볼 수 있는 UI밖에 없는데요. 저희 그 사이트 포트하고 하는 통합 관리 콘솔하고 이제 연계를 할 예, 그런 예정에 있어서 이제 연계를 하게 되면 더 많은 리포팅과 더 많은 이제 의미 있는 데이터들을 관리 콘솔 서버를 통해서 보실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을 제공받으실 수 있으리라 예,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그 질문하신 분 세 분 골라주시죠. 예, 뭐 다들 네. 예, 너무 좋은 질문 많이 해주셨는데요. 네. 제가 뭐 세 분 추리기가 어려운데 네. 김종환님, 김종환님. 예, 네. 제가 눈이 나빠서 정확하게 제가 성함을 네네, 제대로 맞습니다. 봤는지 김종환님. 모르겠는데, 네. 예, 그리고 서길재님, 서길재님. 네. 하준영님, 하준영님. 예, 네. 이렇게 세 분께 자, 김종하, 서길재, 하준영님 세 분 저희 스태프한테 이메일 주소 핸드폰 보내주시면 저희가 스타벅스 기프트권 보내드리겠고요. 또 설문에 응해주신 분 중에서 저희가 또 17분한테 기프트권 보내드릴 거고 저희가 뭐 매주 금요일 날 3시에 보안 시리즈로 하니까요. 시리즈 다 참여하신 분이나 2회 이상 참여하신 분들도 저희가 또 푸짐한 경품이 있습니다. 자, 오늘 그 어떠셨나요? 김영철 형님 나오실 때마다 보면 상당히 말씀을 아주 간결하면서도 진하게 잘해주시는 것 같아요. 오늘도 아주 많이 배우고 갑니다. 네. 자, 여러분들도 오늘 좋은 시간 가셨으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마지막 남은 오후 2시간 잘 근무하시고, 네, 좋은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한마디 맞추는 걸 하죠. 네. 예, 좋은 주말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